이런 면역항암제가 MSI 하이 직장암에서 확실히 이런 힘든 치료를 수월하게 건너뛰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치료라는 것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환자분들이 사실 유니콘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요. 저희에게는 정말 이런 유니콘 같은 환자분들 저희가 정말 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에서 사실 주로 폐암을 보고 있는 윤신규라고 하고요. 저는 같은 병원 같은 과에서 대장암을 주로 진료하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직장암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뵙게 됐는데요. 제가 주로 보는 병은 아니지만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선생님께 여쭙고 직장암 환자분들께서 궁금했던 부분을 좀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직장암이라 그러면 사실 제 머릿속에서는 항문 살릴 수 있나 없나 이게 이제 제일 치료 과정 중에서 주요 관건인 것 같은데요. 환자분들도 사실 진료실에서 다들 그걸 제일 궁금해 하시죠? 네, 환자분들이 항문을 살릴 수 있느냐가 가장 이제 걱정하시고 여기저기 또 병원들을 다니시면서 항문 살릴 수 있는 항문 의사를- 살릴 수 있는 병원. 예, 그런 병원을 찾아서 많이 네. 다니세요. 네. 그래서 사실 직장에 암이 생겼다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치질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많고요. 네. 이제 피가 나오고 뭐 변 볼 때 아프시고 그러니까 어디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치질이겠거니 그냥 지나가다가 이제 암이 진행돼가지고 수술하고 뭐 어쩌면 항문 제거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러면은 진짜 많이 좌절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한테 재발을 최대한 막는 방법으로 효과가 좋은 치료를 해드리고 그러면서 항문도 보존해드리고 변도 잘 볼 수 있게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치료를 하는 게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직장 윗부분을 결장이라고 하거든요. 대장은 결장하고 직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결장과는 달리 직장은 바깥에 이제 장막으로 덮여 있질 않아 가지고요. 주변으로 암이 잘 번져요. 그러면은 잘 번지면은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그 주변에서 또 덧나기가 쉬운 거죠. 많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골반이 안이 이제 좁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 사이에 혈관이랑 신경, 다리로 가는 신경이랑 이런 게 또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방광이라든지 성기 이런 쪽으로도 가는 혈관이나 신경도 다 모여 있고 그래서 수술 후에 후유증도 많이 일어나고 그 안에 이제 암이 재발하면은 또 많은 고통을 또 겪기도 하죠. 그래서 직장암은 근처에도 재발도 잘하고 또 이게 멀리 이제 혈관이나 림프에 타고 가가지고 폐나 간까지 번지는 것도 잘 하기 때문에 근처에 덧나는 것도 막아줘야 되고 멀리 가는 것도 막아줘야 되고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직장의 기능, 항문의 기능도 잘 보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게 직장암 치료의 또 어려운 점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면 네. 일반적인 이제 환자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대장암, 이제 결장이죠. 좌측, 우측 대장. 일반적인 대장암에 비하면 훨씬 치료 난이도가 있다라고 네, 이해하면 맞아요. 되겠죠. 네네. 그러면은 이제 치료 난이도가 있으니까 치료 방법도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네네. 결장은 보통 수술 먼저 하잖아요. 네. 수술 먼저 하고 재발 예방 항암 치료를 하죠. 그런데 직장 같은 경우는 골반 안에 재발하는 거를 예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먼저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합니다. 수술 전에요. 그게 좀 다르네요. 대장암이. 네, 순서가 조금 네. 다르죠. 물론 이거는 이제 2기, 3기의 얘기입니다. 네. 1기는 수술 먼저 해요. 네. 네네. 그리고 4기는 결장암하고 특별히 치료가 다르진 않고요. 네. 보통 항암 치료 대상이고 2기, 3기, 중간 병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사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암세포들, 눈에 안 보이는 암세포들을 제거해서 재발률을 줄이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가 보통 한 달 반쯤 걸리고요. 네. 한 달 반 쉬고 나서 그 다음에 수술하고 항암은 또 넉 달 정도 걸리고 그리고 보통은 수술을 할 때 임시장루라는 걸 만들어요. 환자분들이 많이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방사선을 먼저 하면은 수술에서 이어붙이는 자리가 잘 아물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쪽으로 변이 이제 지나가면 다 새잖아요. 네. 그 전에 변이 나올 수 있도록 우회로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마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직장으로 지나가는 변을 빼서 인공항문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변이 나오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항암 치료를 한 넉 달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장로 복원 수술까지 해야 치료가 다 끝나는 거예요. 네. 아주 복잡하게 느껴져요. 네, 사실 네, 전 맞아요. 제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복잡한데 네, 네, 네. 환자분들 사실 맨 처음에 들으시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항문도 네. 살리는 거에도 막 네, 네, 맞아요. 신경이 쓰여 있는데 네, 네. 방사선 해야 된다 그러고 수술도 해야 된다 그러고 또 끝나고 항암까지 게다가 막 장루 또 뺐다가 이제 또 복원해야 되는 게 받아들이기 정말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 네. 말씀드리면 다 멘붕이 되세요. 하나도 귀에 들어오는 게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뭐 대개는 이제 방사선 치료하면서 기다리면서 어느 정도 마음을 받아들이고 정리를 하시지만은 그래도 많이 힘들죠. 총 치료 기간이 한 8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걸리신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럼 어떤 과정이 사실 환자분 입장에선 제일 힘든지가 좀 미리 알고 길을 가면 훨씬 길 가기도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부분 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사실 방사선 하실 때는 부작용이 사실 예상보다 아주 힘들진 않기 때문에 그냥저냥 그래도 견디면서 하세요.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나서가 좀 힘들죠.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루를 만들잖아요. 인공항문을 만드니까 그거 자체도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드시고 직장암 수술하시면은 보통은 10kg 정도 빠져서 오는 경우가 드물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장루가 인공항문이 회장루거든요. 포장이 끝부분을 회장이라고 끝부분. 해요. 네, 그래서 네. 그 회장 부분을 끄집어 올려가지고 장루를 만들거든요. 네, 그러면은 완전 네. 물 같은 변이 막 나오죠. 네네네. 보통은 변이 나올 때는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대장에서 수분을 흡수해서 변이 덩어리가 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변이 이제 대장을 거치기 전에 이렇게 나오면은 물처럼 묽은 변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수분이 충분히 우리 몸에서 흡수되기 전에 나오는 거니까 수분 손실이 아무래도 좀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탈수에 빠지기 쉽고 네. 거기다가 항암 치료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 와중에. 네네. 네. 항암 치료하면은 아시다시피 구토도 하고 또 장염이 생겨서 설사도 하니까 설사를 하게 되면은 장루로 나오는 양이 많아지거든요. 안 그래도 묽은데, 그죠? 네네. 네. 그러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지면서 사실 제가 보는 환자분들 중에는 응급실을 오시는 경우도 뭐 적지 않았었고 간혹 이제 탈수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다가 콩팥 기능이 이제 떨어지고 네. 심하면 투석까지 하는 경우도 사실 있기는 중환자실도 했었습니다. 가시고. 예. 네네네. 너무 겁주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래도 아니에요. 대부분은 아주 그렇지 드문, 않습니다. 네, 아주 대부분은 드문 그렇지는 경우입니다. 않은데. 그럴 수 있다라는 걸 네네. 알면 이제 우리가 미리미리 물도 좀 수분 섭취도 많이 하시고 식사 사실 먹기 싫어요. 먹기 싫은데 약간 사실 제가 되게 환자분들한테 고마울 때 약이라고 생각하고 밥 드신다고 하실 때 사실 저는 네네네.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미리 이제 아시면 그런 것들 좀 조심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직장암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조금 좀 좋은 거 치료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새로운 치료가 직장암에 도입이 아직은 안 됐지만 향후에 조만간에 도입될 걸로 예상되는 치료는 면역항암제예요. 네. 면역항암제를 우리가 대부분은 전이 재발암에 쓰지만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점점 치료 초기로 넘어오고 네, 있잖아요. 맞아요. 폐암에서는 네. 점점 초기로 넘어와가지고 전이가 안 됐어도 근데도 미리 씁니다. 네네. 네. 미리미리 써가지고 네. 재발을 충분히 예방하기 위해서 쓰는데 네. 직장암 같은 경우는 드물게 우리가 MSI 하이라는 면역항암제 잘 듣는 그런 타입에서는 면역항암제만 써도 방사선도 안 해도 되고 수술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작년에 나왔었어요. 오, 약간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 그럼요. 네. 직장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골반의 장기를 드러내는 수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많이 생기고 항문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모두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나온 거죠. 네. 문제는 물론 이제 이런 치료가 좋긴 하지만 모든 환자에서 대상이 되진 않는다는 얘기고요. MSI 하이 직장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전체 직장암 환자분들 중에 2%밖에 되지는 않아요, 사실. 이런 환자분을 사실 저도 뵌 적은 없어요. 이런 환자분들이 실제 면역항암제를 쓰면은 현재까지 나온 연구 결과에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암이 대부분 없어졌고 조직 검사를 해도 암이 안 나오고 영상 검사를 해도 암이 거의 다 사라져서 방사선을 안 해도 되고 수술도 안 해도 되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관찰을 해도 아직까지는 재발이 없었다는 그런 결과가 있었거든요. 네. 아직은 물론 한 1, 2년 정도의 추적 관찰을 했기 때문에 향후 장기적으로도 안전한지는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면역항암제가 MSI 하이 직장암에서 확실히 이런 힘든 치료를 수월하게 건너뛰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치료라는 것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분들이 사실 너무너무 드물어서 저희가 뵙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좋은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환자분들이 사실 유니콘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요. 저희에게는 정말 이런 유니콘 같은 환자분들 저희가 정말 뵙고 싶습니다. 이런 좋은 결과를 얻는 환자분들을 이제 유니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환자분 본인이 유니콘이실 수 있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항문을 살릴 수 있을지 걱정도 해야 되고 방사선도 받아야 되고 이런데 그 필요 없다 그러면 너무 다행이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도 너무 기뻐하시고 진료실에서도 저희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네네. 그런 환자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고 본인이 혹시라도 직장암의 유니콘인지 모르실 수도 있는 그런 환자분들은 꼭 본인의 MSI 상태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하시는 기회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직장암 환자분들이 진단 받자마자 MSI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 더 많아요. 이제까지는 일반적인 표준 진료 과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수술하고 나서야 아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수술 안 하고 하기 전에 면역항암제 면역항암제 썼으면 좋았을 수도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보험이 되거나 우리가 쉽게 약제에 접근을 하기는 좀 힘든데 다행히 이제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국내 여러 기관에도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직장암으로 진단을 받으셨다. 그러면 일단은 가능성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MSI 하이 직장암인지 아닌지는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1, 2%라도 내가 만약에 MSI 하면 나에겐 100%인 거니까요. 맞아요. 네, 그리고 검사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염색이면은 또 확인을 할 수가 네, 있고. 면역 조직화학 염색이라 그래서 단백질 검사를 하면은 대부분 한 일주 이내는 결과가 그렇죠. 나오거든요. 결과도 빨리 나오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네네. 꼭 검사를 하시고 본인의 MSI 상태를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MSI 하이면은 이런 치료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 MSS기는 해요. 그래서 네. 기존 치료랑은 사실 크게 다르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방사선하고 수술하고 뭐 항암하는 치료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치료의 부작용을 좀 더 줄이고 치료 과정을 좀 더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 왔고요. 치료 순서를 좀 바꾸는 방법, 그리고 치료 중에 일부를 좀 빼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있어요. 그래서 항암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장루를 하고 항암을 하시면은 너무너무 힘들죠. 네. 수술을 하면 너무 힘드니까 네. 수술 전에 치료를 다 다 몰아가지고 수술 전에 다 하고 나서 마지막 단계로 수술하는 거를 그러니까 보통 최근 나오는 말로 토탈 네오어주먼트 세라피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제 번역을 굳이 하자면 전체 신보조요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술 후에 할 거 다 수술 전에 하자. 네, 수술 전에 네. 다 몰아서 하자.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장점이 일단 항암제를 너무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장로 달고 항암하는 것보단 장로 안 달고 하는 게 훨씬 그럼요. 낫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항암을 수술 전에 하면은 수술 전에 최대한 종양을 많이 줄여가지고 수술할 수 있어요. 면역 항암제는 거의 MSI 하이 종양 같은 경우는 암이 대부분 없어지는데 MSS여도 수술 전에 방사선이랑 항암이랑 다 하면은 적게는 한 10%, 많게는 한 20% 정도는 암이 대부분 없어지는 완전관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부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수술을 생략하고 그래서 그냥 검진만 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비수술적인 그런 접근이 최근에 직장암 치료에서는 각광을 받고 있고요. 물론 수술을 안 하니까 불안하기는 하죠. 이거를 암을 다 없앴다고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검사를 자주 받으셔야 되고 당연히 좀 불안감도 있긴 하지만 직장암 수술을 하는 거랑 안 하는 건 많이 다르죠. 삶의 질이 많이 달라요. 이런 수술이 힘든 부작용들, 후유증을 걱정하는 환자분들에게는 수술 전에 모두 몰아서 하는 치료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일 것 같고 최근에는 이런 방법들이 생존율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보험은 안 돼요. 근데 이게 다 새로 나온 약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 기존의 치료의 약을. 네. 순서만 바꾸는 네. 거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는 이런 치료를 시도해 보는 것도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도 사실은 쉬운 치료는 아니죠. 그리고 네네네. 하고 나면 이제 또 수술을 할 때 이제 문합이 네네. 또 열리기도 하고 사실 네네. 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맞아요. 상황이에요. 직장암을 보는 의사라면. 네네네. 그래서 방사선도 상당히 후유증이 많이 남고 실제 젊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문제가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생식기관이 다 골반에 모여 네. 있잖아요. 난소, 고환, 이런 것들이 네. 다 있기 때문에 방사선 할 때 이게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그 생식- 방사선 찌는 범위에 다 그쵸. 포함이 돼요. 그래서 생식 기능이 있는 젊은 환자분들한테는 좀 치명적일 수가 있죠. 내가 아이를 나중에 낳고 싶은데 이제 불임이 된다든지 여성분들은 조기 폐경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성분들에게 아주 민감한 문제들, 발기부전, 그리고 여성분들도 질의 신축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이런 성관계에 있어서 많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또 골반뼈도 더 약해지기 때문에 간혹 우리가 골절 있는 분들도 간혹 네. 보고 그리고 직장이나 방광 기능도 약해져서 변실금, 요실금 이런 증상도 물론 이제 수술만으로도 올 수가 있는데 방사선은 국소 재발을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수술 주위에 이제 덧나는 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그쵸.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이 덧날 위험이 높은 환자분들은 그래도 방사선 해야죠. 하는 게 근데 그런 위험이 아주 높지 않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빼보면 어떨까 해서 위험이 높지 않은 환자분들 대상으로 해봤더니 방사선 하는 거랑 방사선 대신 항암제만 하는 거랑 비교해봤을 때 생존율이 비슷했어요. 그리고 삶의 질은 항암제만 하는 경우가 좀 더 좋았죠. 네. 그리고 이런 성기능 그리고 대장 관련된 이제 직장 항문 기능 같은 것들도 방사선 치료 안 하고 항암하는 경우가 조금 더 나았다는 보고들이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으로 해서 불임이라든지 조기 폐경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젊은 환자분들은 특히 방사선 치료를 생략하고 항암제만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젊고 비교적 이제 많이 깊게 퍼져 있지 네. 않은 그런 환자분들께는 조심스럽지만 방사선 치료를
혹시 생략해 볼 수도 있겠다. 희소식이네요. 오늘은 전체 대장암 중에서도 이제 주로 항문 주변에 있는 직장, 항문 바로 위에 직상방에 있는 직장암의 치료가 통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결장암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대장암이랑은 좀 달라서 방사선도 해야 하고 수술도 해야 하고 또 장누라는 것도 임시로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런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셨고요. 직장암으로 수술을 앞두고 계신 내지는 수술을 하고 또 항암을 하고 계신 환자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직장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혹시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